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방송은 썸네일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전국 분석 중에서 정말 화끈한 얘기가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필명으로 방산, 모방자, 몇산자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이번 총선이 과연 누가 이긴 선거인가라고 하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 이거 참 괜찮았습니다. 저하고 배짱이 맞았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요즘에 용산에서는 탄핵 공포증에 그야말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용산 사람들이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명언을 하나 토해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모호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느낌은 옵니다. 정상적인 정치활동, 통치활동을 잘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움츠러들었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챕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비서실장의 김한길을 낙점하겠다, 윤석열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썸네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제가 강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바보가 됐느냐는 조롱의 목소리까지 등장을 했고 조중동은 입을 모아서 대통령의 불통이 총선 참패를 만들었다고 매일매일 때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정진석 의원을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방산이라고 하는 분의 멋있는 얘기를 통해서 제 얘기도 곁들일까 싶습니다. 상식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정말 큰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앞으로 임기 3년을 꽉 채워야 됩니다. 탄핵에 등 떠밀려서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 임기 3년을 꽉 채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차기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 1년 전인 2026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지방 권력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체감을 합니다. 즉 3년 뒤에 대권 보수 정권 창출, 2년 뒤에 지방선거 승리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추스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얼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티즌 방산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좀 들었다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분이 누가 이긴 선거냐 이번 총선 이런 짧은 글의 서두에서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졌냐?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꺼져버렸냐?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라고 서두를 떼고 있습니다. 그 방산에 따르면 이번에 국힘당이 총선에서 깨진 것은 맞지만 자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참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패한 거 아니다. 지난 4년 전에 총선에서도 그때도 국힘당이 패배를 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막판에 대통령 선거는 이겼지 않느냐라고 새로운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총선에서는 4년 전 총선 패배에 비해서 5석이나 더 많이 당선됐고 주요 지역에서는 이긴 곳이 더 많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을 득표하지도 못했고 2당에 머물렀으면 깨진 건 깨진 거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래서 쟤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사퇴한 거로 된 거다. 그러면 됐지. 뭘 또 사퇴를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지금 난리인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방산은 당당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선거에 한번 치면 대통령실 내각이 다 사퇴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도 그 사람은 던졌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이 있다. 그게 한덕수 총리인데 그 사람은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총리에 맞는 걸맞은 사람을 찾아서 맡기면 되는 거죠. 왜 이리 급하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저는 조금은 다릅니다. 무난한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막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한덕수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비와 한 토막을 저한테 전화 준 바 있습니다. 그때 혹시 문재인이가 비공식적으로
추천을 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포함해서 한덕수 총리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덕수 총리 이후 포스트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김한길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박영선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게 영 못마땅하다는 게 방산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왜 김문수를 총리로 올린다는 발상조차 못하느냐? 장기표는 왜 안 되느냐? 우리 자유우파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왜 저렇게 사람을 꼬아와서까지 좌빨 동네에 무릎을 꿇으면서 쟤네들한테 선처를 바라는 식의 인사를 하느냐라고 방사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왜 여당의 인사 문제에 야당이 끼어들어가지고 콩 내놔라, 판 내놔라, 연병질이냐 하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민주당 애들이 무슨 집권 여당이냐라는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과 당원들은 순도둑의 패륜아들에 불과한데 그놈들 얘기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다부지게 쏘아붙이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뭐냐? 적장에 모가지만 따면 이기는 거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긴 게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대빵인 이재명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방산에 따르면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가 6시에 땡 하고 발표됐을 때 이재명은 그렇게 편안한 얼굴이 아니었다. 마치 똥 씹은 얼굴이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 난리지만 이재명은 힘이 없이 박수를 치고 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 원했던 거는 야권 200석 이상이었는데 그래야 자기도 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 이제 이재명한테 남은 거는 깜빵 갈 일만 남았으니까 벌레 씹은 얼굴을 했던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로는 자유우파는 이제부터 쳐들어가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뭐 좀 무모합니까? 저는 공포에 떠는 것보다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그 방산이라는 얘기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강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눈치만 보던 대표적인 사람이 현직 검찰총장 이원석이고 중앙지검장 누구누구 모모 인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회색 분자 아니냐.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상식 밖의 판결을 내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삼각지를 지키면서 윤석열 정부를 온몸으로 지켜온 상진아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김상진을 지금 어떻게 됐냐. 1년 실형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애총의 대표로 있는 이범도 구속 수감이 됐다.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를 강력하게 개혁해야 될 임무가 윤석열 정권한테 있다. 그리고 매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공작질을 하는 그 다음에 좌빨 민주당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MBC, CBS 등의 언론방송을 가차없이 개혁해야 하고 특히 MBC는 폐방시켜야 마땅하다는 얘기까지 방산이라는 늘어놓고 있습니다. 즉 그분 얘기는 잘못한 게 별로 도둑놈들의 공작에 당해서 진 선거에 불과한데 주눅들 필요 뭐이냐. 앞으로 남은 거 잘하면 된다. 강력한 공격만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무리 글입니다. 이게 물론 합리적인 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뭔가 진정성이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너무 탄핵 트라우마에 쩔지 말고 사직생,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정치를 한다면 3년 기간이 남았습니다. 2년을 안타깝게 시간을 버렸지만 남은 3년 소중한 수확을 거두면 된다는 태도로 새롭게 국정에 임하면 된다고 하는 네티즌 방산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차시는지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